자, 72회 기출문제. 자, 실무 1번이요. 자, 1번은 일반전표죠. 자, 1번에 1번 6월 17일. 자, 일반전표 열으시고요. 자, 6월 17일이요. 17일. 자, 영업부서에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 면허세, 자, 세금 낸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되고 45,5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판매는 영업부라고 나와 있죠?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금액은 45,500원 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9일이요. 발산실업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에서 50%는 당사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대요. 자, 어찌됐든 지금 외상값을 갚았으니까 차변으로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하겠죠.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어줘야 되니까 발산실업이고요. 금액은 1,000만원이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갚았냐? 대변에 당사 발행 당좌 수표, 당사에서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간다 했죠. 그래서 500만원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빚을 면제받았으니까 이익이겠죠. 채무 면제 이익으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이번엔 23일이네요. 23일. 영업부 사원에 대해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했대요.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우리가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확정 기여형이 있었고 확정 급여형이 있었죠. 확정 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해주시면 되고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그냥 주고 끝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근데 영업부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800번대. 자, 금액은 300만원이고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빠져나가겠네요. 자, 다음은 7월이니까 월박 볼게요. 자, 7월 21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950만원을 다현물산에게 9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단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 항목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즉시 상계하기로 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자, 우리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다 서로 기존에 발생한 게 있으면 상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야 뻔히 아는 얘기인데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해줬네요. 그러면 일단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합계전액 시산표를 열으셔서 자, 오늘 날짜요. 7월 21일 현재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랬더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30만원 있네요. 자,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자기주식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자기주식 자,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950만원짜리가 나가는데 차변에 돈이 9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누구한테 받을 돈? 다현물산에서 받을 돈 얼마? 900만원. 자, 그러면 950만원짜리 자기주식을 90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50만원이 손실이죠.
그런데 아까 확인했다시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있었죠? 30만원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50만원이 전부 다 손실이 아니라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30만원 까고요, 나머지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상계 처리하라고 알려줬어요. 문제상에서 안 알려줘도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손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랑 같은 유형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있었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있었고, 그죠? 자, 다음 10월 21일이네요. 10월 1일이네요. 자, 10월 1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빙고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700만원은 당사 발행 약속 어음 만기 2개월로 지급했대요. 자, 돈을 맡겨놨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생겼어요. 계약금 맡겨놓은 걸 뭐라고 얘기하죠? 선급금. 거래처 걸어줘야 되니까 빙고전자 걸어주시고 얼마만? 700만원. 자,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거래처는 똑같이 빙고전자 이렇게까지 걸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됐고요. 2번 메인 매출 전표로 갈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서 첫 번째 문제 1번은 1월 25일이네요. 자, 1월 25일. 일본 거래처인 허니잼이라는 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통관 절차에 따라 부산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지금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이겠죠. 자, 매입에 증빙서류가 뭐 나왔어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55번 수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상품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제품 품목은 그냥 상품이라 할게요. 자, 금액을 봤더니 밑에 세금계산서에 2천만원에 200만원이 되죠. 거래처는 우리는 누구한테 세금계산서 받았다고요? 부산세관. 그래서 여기에 부산세관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 하시고요. 자, 분계는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죠? 전액 현금이나 전액 전액 카드가 아니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세관장한테 부가세만큼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세 제급금 맞고요. 대변에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2월 28일 갈게요. 자, 월 바꿀게요. 2월 28일. 영업부서에서는 제품 광고료 11만원 부가세 포함을 힘결의 신문사에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대요. 자, 우리가 지금 광고 용역을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입에 해당하고요. 지출 증빙이 뭐 나와 있는 거죠? 증빙서류는 현금 영수증. 부가세가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붙었죠. 그러니까 매입에 현금 과세가 되겠네요. 61번.
자, 품목은 제품 광고료라고 쓸게요. 자, 금액은 현금 영수증이었을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나눠진다 했죠. 11만원을 입력하면 10만원에 만원으로 분리가 되고요. 거래처는 힘결의 신문사,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 여부 선택할 필요 없고요. 분계는 전액 고통예금이죠. 그러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차변에 있는 원재료를 산 게 아니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그쵸, 광고 선전비. 영업부서니까 800번 떼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다음은 5월 7일이네요. 자, 월 바꿀게요. 5월 7일. 수출업체인 주한류의 제품을 동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그랬으니까 매출이죠. 증빙서류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매출의 영세 12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써있네요. 조립 컴퓨터라고 쓸 거고요. 수량은 10개, 단가는 100만원. 엔터 치시면 1000만원이 되죠. 얜 영세율이니까 당연히 세액이 없고요. 거래처는 한류죠. 한류. 자, 얘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랬으니까 여하시고, 영세율 구분은 우리는 1번 아니면 3번 쓴다고 그랬죠? 지금은 구매 확인서니까 3번이 되겠네요.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은 6월 30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6월 30일.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다음에 화물 트럭을 호랑전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각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화물 트럭을 매각했으니까 매출에 증빙서류로 뭐 나왔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11번 과세가 되겠네요. 자, 품목은 화물 트럭이라고 쓸까요? 자, 공급가액은 밑에 보세요. 매각대금이 공급가액이 1200에 부가세 120이죠. 그럼 공급가액에다가 1200에 엔터 치면 120이 나오겠네요. 거래처는 호랑전자고요.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 그랬으니까 여하시고, 분계는 당연히 혼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혼합 선택하셔서, 자, 지금 화물 트럭을 처분하는 거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없어져요. 자, 차량 운반구 처분할 때는 없어지는 건 취득 금액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3천만원짜리가 없어졌다.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차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돼요. 자, 얘는 다음 번호니까 209번을 쓰시면 돼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문제에 나와 있죠? 매각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만 원이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1,200만 원에 120에 팔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돈 받을 돈이 미수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돼요? 부가세까지 1,320을 받아야 돼요. 1,32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차량 운반구는 3,000만 원 주고 사서 1,500만 원어치를 썼단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에 팔면 정상인데 1,500만 원에 팔면 정상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1,200만 원에 판 거예요. 부가세는 별개니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났네요.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300만 원을 손해보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5번 9월 28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9월 28일 판매 거래처인 주 동해의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이래요. 수건 200장, 한 장당 3,000원씩 송화타월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60만원,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그럼 일단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죠. 증빙서류 뭐 나왔어요? 세금계산서 나왔어요. 자, 세금계산서니까 매입의 세금계산서. 그런데 매입의 세금계산서 나오면 한 번 더 고민하라고 했죠? 불공제인지 아닌지. 지금 얘는 접대비에 해당하니까 불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54번 불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품목은 수건이고요. 한 장당 3,000원씩 200장이니까 200, 수량은 200, 단가는 3,000 쓰면 60에 6만원이 나오고요. 거래처는 자, 동해를 써야 돼요? 송화타월을 써야 돼요? 그쵸? 송화타월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는 전자라는 말이 안 붙어 있잖아요. 종이 세금계산서니까 여기를 전자를 여로 하시면 안 되죠. 부로 하셔야 됩니다. 0번 눌러서 부를 선택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뭐에 해당하죠?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 분계는요. 얘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1번 현금 선택하시면 출금으로 나오고요. 원재료 산 게 아니니까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접대비로 바꿔주셔야 되고 판매 거래처니까 판매는 영업부서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라도 내가 이 현금 선택하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혼합을 선택하셔가지고 접대비로 바꾸시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같은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